안녕하세요, 러비입니다. 마스터 플랜과 같이 흐름을 나타낼 때 수평선 위에 표식을 두신 적 많으시죠? 하지만 표식의 모양이라든지 텍스트 배치 때문에 빈 공간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이어그램은 빈 공간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디자인도 예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이제 파일은 영상 하단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바로 만들어 볼 텐데요. 삽입, 도형, 원호를 만들어 주세요. 적당한 부분에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눌러서 정방형 원이 생기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점을 6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이 흰색 점과 같이 겹쳐질 수 있도록 조심히 움직여 줍니다. 컨트롤 D 복제를 눌러서 하나 더 복제해 주신 다음에요. 위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기본 도형에서 원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크기를 살짝 줄여줄 텐데요. 크기를 줄이실 때는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함께 눌러서 가운데에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원호와 이 원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 다시 정렬에 맞춤, 중간 맞춤을 해서 두 개가 동심원이 되도록 해주세요. 다음 단계는 밖에 있는 원호만 다시 선택을 해서요. Alt를 누르시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원호가 옆으로 돌아가도록 해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텍스트는 좀 거슬리니까 좀 옆으로 빼둘게요. 이 원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을 해서 도형 서식에 가시고요.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종류는 선형, 각도는 45도. 그라데이션 중지점은 총 4개를 그대로 쓸 거예요. 하지만 위치만 좀 바꿔줄 텐데요. 양쪽 끝은 그대로 두고 중간 부분은 일단 적당히 좁혀줍니다. 그리고 왼쪽의 중지점의 색깔은 흰색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중지점도 똑같이 흰색으로 변경을 합니다. 세 번째 중지점은 흰색이 아니라 흰색 아래에 있는 회색을 눌러주시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 또한 같은 회색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중지점의 위치를 세 번째는 51%, 두 번째 중지점은 50%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과 같이 가운데에 선이 직선 모양이 딱 제대로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으로 오셔서 색 부분에서 스포이드를 선택을 한 후에 왼쪽에 있는 87, 119, 178의 색깔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가운데 원 부분은 끝이 났고요. 바깥쪽 원호를 선택을 하시고요. 색깔은 방금 전 사용했던 색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두께를 조금씩 늘려주세요. 원호와 원 부분이 조금씩 겹칠 수 있도록 두께를 계속 조절해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25포인트인데 두께는 나중에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윤곽선 부분과 원 부분이 조금 겹쳐야 된다는 거예요. 크기는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겹치게만 해주세요. 하지만 완성본에서 보셨다시피 끝부분이 둥그렇지 않고 지금 만든 부분은 이렇게 딱 수평이 되어 있죠? 이 끝부분을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원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 부분의 끈 모양의 종류를 평면이 아니라 원형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30% 정도로 변경해 주는 거죠. 같은 요소가 반복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숫자와 꾸밈 요소, 텍스트를 모두 미리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숫자를 딱 가져오는데 뒤로 가려졌죠? 그렇다면은 맨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위치를 적당히 배치해 줍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살짝 꾸미기 위해서 삽입, 도형, 직선을 살짝 만들어주세요. 색깔은 지금 원에 적용된 색을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텍스트는 살짝 치워주고요. 이제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요소를 모두 선택을 해서 컨트롤 G, 그룹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를 하면서 옆으로 수평 복사를 해주는 거죠. 중간 부분의 겹침 느낌을 잘 내기 위해서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절이 된 것 같다면은 전체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G, 그룹을 해주시고요. 정렬에 맞춤, 가운데 맞춤을 해서 화면 가운데로 오도록 해주세요. 크기가 좀 작다면은 꼭지점 부분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가운데서 비율을 유지하며 커지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이제 조금 더 모양을 잘 잡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G, 그룹 해제를 하고요. 한 번 더 컨트롤 쉬프트 G, 그룹 해제를 해서 각 요소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제 원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정렬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이 원호가 원보다 모두 아래쪽에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대충 모양이 잡혔죠? 이제 이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원호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Shift를 눌러서 두 개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Alt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이 원호를 위쪽으로 돌려주겠습니다. Alt와 화살표를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딱 모양이 잡힌 게 보이시죠? 아까 크기를 조절하면서 선이 약간 움직였나봐요. 그렇다면 위치를 다시 잘 잡아주시고요. 이제 텍스트만 바꿔주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은 모두 지워주고 위치를 잡아주고요. 이제 중간에 색깔만 바꿔주면 됩니다. 색깔은 왼쪽에 있는 컬러 팔레트를 이용할 텐데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4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맞게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색깔은 바꿨는데 안에 텍스트가 너무 검정색이다 보니 좀 약간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좀 맞춰줄 겁니다. 먼저 이 중간 부분의 꾸밈 요소들은 마찬가지로 각 원의 윤곽선의 색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숫자 부분은 원의 윤곽선과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번에는 약간 연한 회색으로 모두 바꿔줘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텍스트 또한 원의 윤곽선의 색과 일단 먼저 동일하게 바꿔주세요. 윤곽선의 색과 동일하게 바꿔서 서로 연관성은 있어 보이지만 텍스트가 좀 아까보다는 덜 잘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각각 하나씩 선택을 해서 색을 살짝 바꿔줘 볼 겁니다. 조사 분석을 선택을 하고요. 텍스트 옵션에 오신 다음에 색 부분에서 다른 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세모를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줍니다. 한 손톱의 반만큼 정도만요. 아까보다는 좀 더 진해진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 또한 똑같이 기존의 색감은 유지한 채 조금만 더 어둡게 바꿔줄 겁니다. 훨씬 더 텍스트가 잘 보이죠? 이제 조사 분석 아래에 있던 세 가지 요소, 환경 분석, 요구 분석, 현황 분석을 좀 꾸며볼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만 써도 상관없지만 좀 여유가 되신다면 꾸며주는 게 좋겠죠? 단순하게 꾸며볼 겁니다.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서 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Ctrl Shift를 눌러서 정방형 원이 만들어지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수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원 안에 글씨를 바로 써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텍스트가 원을 벗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 원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옵션에서 크기 및 속성을 가시고 텍스트 상자에서 자동 맞춤 안함, 도형의 텍스트 배치에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여백 값을 모두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원 안에 글씨가 들어온 게 보이네요. 한 줄로는 좀 긴 감이 있으니까 모두 두 줄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 분석보다는 아래 환경, 요구, 현황 분석이 좀 더 작은 개념이겠죠? 그렇다면 똑같은 글씨 크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작은 글씨 크기를 해주세요. 지금은 위쪽 부분 20포인트, 아래쪽 부분 18포인트라 실제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이 훨씬 더 큰 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글씨 크기를 좀 더 줄여주는 거죠. 한 16포인트로 바꿔주고요. 원 또한 Ctrl,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꼭지점 부분을 조절해서 좀 더 원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훨씬 더 느낌이 작아졌죠? 그리고 이 세 개를 모두 선택을 해서 홈 탭에 정렬에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Ctrl G 그룹을 해주시고요. 이 원과 이 그룹이 중간이 맞도록 잡아주도록 합니다. 1번 조사 분석 원과 이 아래쪽 원 3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삽입, 도형, 연결선 꺾임을 눌러주시고요. 환경 분석에서 현황 분석으로 일단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구 분석은 직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만 연결하면 좀 재미가 없겠죠? 좀 더 꾸며줄 텐데요. 이 연결선과 직선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도형 서식창에서 화살표의 머리 유형을 동그라미, 꼬리 유형 또한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크기는 가장 작은 걸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만 줍니다. 이 직선의 머리 부분 또한 살짝 아래로 내려서 바깥쪽에 있도록 해줄게요. 이 가운데 부분은 이 수직선의 중간에 오면 되겠죠?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고요. 이제 아래쪽 빈 공간만 채워주면 됩니다. 아래쪽 공간은 아이콘 파인더 사이트에서 빌딩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다운받아주세요. 다운받으실 때는 왼쪽 옵션 창에서 프라이스를 프리, 포맷을 벡터, 라이센스 타입을 for 커머셜 유즈로 바꾼 다음에 원하시는 빌딩 아이콘을 다운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으실 때는 SVG 파일로 받아주시고요.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삽입, 그림에서 다운받은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불러와 주는 거죠. 크기를 적절히 조절을 하고 아래쪽에 화면을 꽉 채울 만큼 배치를 해주세요. SVG 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색깔 또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선택을 해서 단색 채우기를 눌러주시고요. 색깔은 연한 회색으로 바꿔서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을 내볼게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수평선을 이용하고 표식을 만들면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동안 이런 방식이 지겨우셨다면 지금 설명드린 원과 원어를 이용하고 아래쪽에는 빌딩 이미지를 깔아줘서 훨씬 더 세련된 흐름도 혹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보고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그냥 안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